예. 두 번째는요,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대 우리들의 장애인 복지 정책은 어떻습니까? 일단, 물론 뭐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부에서는 어떠나요? 장애 수당을 보조하면서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외곽지대에 격리 수용하고 있죠. 요즘 들어서는 이제 통합해서 재가복지 형식으로 해서 점점 함께 더불어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하고 비장애인을 구분해 놓고 그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격리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적인 장애인 복지 정책은 딱 하나였습니다. 일단 직업을 갖게 해서 스스로 먹고 살게 한다는 게 우리의 전통적인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기조였다는 겁니다.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벌써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런 영역이 없이 함께 살도록 하면서 장애를 갖고 있을지라도 스스로 벌어먹게 살게 하면서 자존감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일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자아를 성취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이건 정말 대단한, 어찌 보면 굉장히 선진적인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라 보더라도 전보호를 한다거나 아니면 독경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음악을 통해서 스스로 먹고 살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또 그냥 직업만 준 게 아닙니다. 그들을 위한 별도의 관직을 줘서 그들만의 그 어떤 권한을 딱 주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거동이 아예 불편한, 예를 들면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도 직업을 주고 일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분들 활동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제 직접 나서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진유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다산 정약용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러한 그 대표적인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하나의 그 사례를 읽어드릴게요. 다산 정약용이 뭐라고 하냐면요. 듣지 못하는 사람하고 생식기가 불완전한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으며,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점을 치고 다리를 전하는 사람은 그물을 떠서 살아갈 수 있지만 오직 중환자와 불구자는 구휼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 자립이 가능한 사람하고 자립이 불가능한 사람을 분류를 해서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가가 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줬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어때요? 맞춤형 어떤 복지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장애 정도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어떤 자율성에 따라서 지원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체계적으로 복지 정책이 이루어졌는지를 보면요. 첫 번째, 전통시대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잔치를 베풀어주면서 생필품을 내려줬는데요.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경우는 고려시대 때였습니다. 고려시대 때를 보면 임금이 즉위를 하거나 아니면 평상시에도 계속해서 잔치를 베풀어주면서 끝 무렵에는 항상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이 생필품을 제공해 줬습니다. 이것이 어떤 그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일시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록을 보면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잔치하고 생필품을 베풀어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장애인들에게 활동 보조인 해가지고 일종의 장애인들이 활동하는데 편리할 수 있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 활동 보조인을 붙여주는 경우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나 전통시대에는 특히 고려시대 때부터 이미 시정 아니면 부양자라고 그래가지고요. 활동 보조인이 계속해서 존재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 보조인은 최근에 서구의 영향에 의해서 제도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 우리의 전통적인 제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혼자 사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활동 보조인이 존재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심청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신막규, 아버지 신봉사 같은 경우에서 심청이가 당연히 활동 보조인 역할을 하면서 정부에서 그래서 심청이를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아니면 세금을 못 물리게 하면서 그 집안을 계속해서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장애인에겐 조세라든가 아니면 부역이라든가 자벽 같은 경우는 일체 면제시켜줬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물론 세금은 면제됩니다. 하지만 어때요? 간접세가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예전에는 이러한 것까지, 그러니까 자벽까지도 다 면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했죠. 그 다음에요, 네 번째로는 뭐냐면 연자제를 철저하게 금지시켰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때요? 특히 그 집안에 연못제에 걸리면 일종의 삼족이 멸하게 되는데, 그래도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그걸 면제시켜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가명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장애인들 같은, 요즘에 장애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대구 지하철 참사 때만 해도 그랬죠. 일종의 정신분열증 환자가 그랬다 그래서 막 죽이라고 그랬었는데, 만약에 그 사건이 예전에 일어났다면 그 장애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신증이라고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증상을 참작해서 예를 들면 사형에 처해진다면 유배형으로 감해주거나, 유배형은 그러면은 퇴형을 한다거나, 만약에 퇴형이 아니었다면 이 면포를 통해서 속죄하게 해주는 감형제도를 실시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은 바로 장애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일종의 상당히 안 좋은 생각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을 처벌하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 장애들을 정상을 참작해서 그 뭔가 벌이라든가 죄를 주더라도 그 사람에게 맡겨줬다라는 겁니다. 최대한 장애를 참작해서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려제도라 그래가지고 일종의 잘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포상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이게 저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그 장애인이 있는 집안에 부모라든가 아니면 그 형제 자매들이 그 장애인에게 정석껏 이렇게 옆에서 도와준다면, 보필해준다면 그 집에다가 이 집은 굉장히,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뭡니까, 잘 대우하는 집안이다 그래서 정표를 딱 하고 계속해서 이런 포상을 해주는, 그래서 일종의 장려책, 칭찬하는 제도를 뒀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장애인이 그러면 학대를 당했을 경우에는 어떠냐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이 엄벌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 참 재밌는 현상이죠.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만약에 예를 들면 한 마을에서 장애인 아이들이 장애인을 놀리거나 학대했을 경우에는 어른들이 바로 뭘 시킵니까? 예, 멍석말이라는 걸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얘를 멍석에다 딱 말아가지고 몽둥이로 사정없이 두드러 패는 거죠. 그러면서 절대 약자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뚜렷하게 가르쳐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장애인을 무고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바로 그 해당자를 그러니까 사형에 처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연대 책임을 지게 해서 그 지역 전체에, 예를 들면 충주부였다 이러면 충주현으로 해서 그 지역의 의포를 강등시켜버리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지역에서 장애인을 학대하는 사람이 나오지 못하게 사전에 굉장히 엄하게 벌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예전에는 이 처벌이 엄격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장애인을 쉽게 학대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장애인 복지 정책은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리 과거에도 굉장히 체계적이었고, 또 어떤 벌 같은 것도 굉장히 엄격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딱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만 장애인 어떤 복지 정책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러한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어떠냐면 이것들이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약간씩의 변화는 있지만 체계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기준에 의해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이제 사라져버린 것이 바로 조선 후기에서부터, 특히 일제시대 때 굉장히 우리나라 상황이 안 좋았을 때 사라진 것이지, 우리 원래 전통은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 건강한 전통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